간화설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선을 말할 때 그것은 간화선을 일컬을 정도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간화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그리고 때로는 간화선이 잘못 이해되고 오용되어 비판을 받기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간화선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간화선은 한자 뜻 그대로 볼, 간, 자, 말, 화자를 합친 것으로 말을 간하는 선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이란 화두를 말한다. 그렇다면 간화선은 화두를 보는 선인 것이다. 화두는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고 우선 본다는 의미의 간부터 살피겠다. 간이란 대상을 스치는 듯 보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어가 온몸과 마음으로 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다. 아주 투명하게 투시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품을 곧바로 보고 깨닫는다는 견성성불의 그 성품을 보는 견의 구조 역시 정확하게 본질을, 핵심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화선의 그 간화는 화두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보고 깨어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화두와 하나가 된 상태가 간화이며 그 간화를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이 간화선이다. 간화선에서 보통 화두를 든다고 한다. 화두를 든다고 할 때 그것의 한자 말은 그 화이다. 그 화란 화두를 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화두를 들어 올리는가? 바로 마음의 중심에 들어 올리는 것이다. 밤하늘에 떠있는 둥그런 달을 밝은 달처럼 온몸과 마음에 화두 하나만 뚜렷이 걸려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화두가 들려있으면 화두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화두와 나와의 구별이 사라진다. 화두가 나요, 내가 화두이다. 그래서 화두가 하자는 대로 몸과 마음이 움직이면 된다. 화두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자연히 속삭이는 말에 깨어 아무런 조작도 없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게 된다. 화두를 참고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그것은 화두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분석하여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두 속으로 사무치게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화두의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들어가 화두와 나 사이에 초도 빈틈이 없어 화두 외에는 어떤 생각도 어떤 느낌도 끼어들지 못하는 것이다. 화두 공부를 한다는 말도 있다. 이것 역시 화두를 참고한다는 뜻이다. 공부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익혀야 한다. 화두가 익어 화두가 몸에 착 달라붙는 것이 화두 공부의 진정한 의미이다. 흔히 간화선은 어렵다고 한다. 화두를 드는 수행이 다른 수행법보다 힘들고 벅차다고 한다. 화두를 드는 순간 온갖 망상이 비집고 일어나 화두가 마음의 중심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화두가 무엇이고 어떻게 화두를 들고 나아갈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잘 모르기에 화두에 온 마음을 기울일 정도로 마음이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두를 들어 나와 화두 사이에 빈틈이 없으려면 정말 차분한 집중력과 끈질긴 힘을 요구한다. 그러나 일단 화두가 마음에 걸렸다면 그 강력한 힘 때문에 곧바로 화두 속으로 질러 들어가 우리들의 강경한 이성의 작용을 바닥에서부터 부숴버린다. 궁극적으로 화두가 타파되는 순간, 그 순간 내가 크게 죽는다. 그렇게 내가 크게 죽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이 화두의 의미와 역할. 화두. 간화선에서 이 화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화두는 나의 목숨이다. 화두는 나의 삶이다. 왜 그런가? 화두의 의미와 그 작용을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화두는 감히 생각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관문이다.
그러나 기필코 뚫고 나가야 하는 관문이다. 문은 문이 돼 철벽으로 꽉 막힌 문이다.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도 없다. 그러나 그 문을 열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깨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그러나 그 문을 박차고 나가면 천하를 홀로 당당히 걷는 깨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무문관에서 무문해계 선사는 말한다.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그렇지만 길은 또한 어디에나 있다. 이 관문을 뚫고 나가면 온 천하를 당당히 걸어 나갈 것이다. 무문관 서문에 있는 글입니다. 깨달아 걸림이 없는 사람을 선에서는 조사라고 한다. 조사가 되려면 이 화두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화두를 조사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화두는 문 없는 문이다. 왜 문 없는 문이라 했을까? 생각으로 접근하는 길을 철저히 닫기 때문에 문이 없다. 그러나 끝내는 열릴 수밖에 없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젖히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무문관이라고도 하며 쾅 하고 열리기 전까지는 닫혀있는 문이라고 해서 폐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화두는 철저히 닫혀있는 문이다. 아무리 열려고 발버둥 쳐도 열 수 없는 문이다.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한다. 죽비를 들고 이것을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소설 만다라에서 나오듯 병을 깨지 않고 병 속에 갇혀있는 새를 구하기다. 그 새는 긍정으로도 부정으로도 그 어떤 생각의 길로는 초능력과 최첨단 장비로도 구할 수 없다. 그렇게 문은 닫혀있다. 이렇게 화두는 이성적인 판단에서 내린 긍정과 부정의 모든 길을 차단하고 있다고 해서 배촉관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배는 부정을 말하고 촉은 긍정을 말한다. 부정과 긍정을 모두 닫기 때문에 배촉관이다. 옳다고 해도 걸리고 그르다고 해도 걸린다. 주장자를 주장자라 하면 그 주장자에 걸려 주장자라는 말에 매몰되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해도 벗어난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화두는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말은 말이 돼 말이 아닌 것이다. 화두는 이름 붙이기 이전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실 이름과 명칭은 나의 본래 모습을 지시할 수 없다. 이름은 어느 한 측면에서 부분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은 전부가 아니며 진실이 아니다. 이름이나 어떤 설명이 붙은 적 곧바로 빗나가고 만다. 입을 연적 등진다. 개구 즉 착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은 상대적인 말이다. 있다 없다, 너다 나다, 가다 오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여기저기, 그저 이런 식이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이 생각 저 생각이요, 시비와 가치 판단이 섞인 생각이다. 선과 악, 삶과 죽음, 고통과 즐거움, 아름다움과 추함 등을 나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말은 상대적인 사유작용의 결과로 재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얄팍한 내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접근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진실이요,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그것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 생각으로 아무리 따지고 헤아려 봐도 내 자신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진리의 문을 열 수 없다. 그런 생각과 말길 앞에서 화두라는 문은 철저히 닫혀있다. 접근할 길이 없다. 말이 차단되고 마음 길이 차단된다. 그래서 어느 도단이요, 심행처멸이라 한다. 이렇게 모든 생각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지점에서 진정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심이 배어나온다. 도저히 그것을 알고야 말겠다는 갑갑함이 치밀어 오른다. 그렇게 사무치는 마음, 오매불망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화두를 들어야 화두의 문 앞에서
들어설 수 있다. 그렇게 화두에 온몸과 마음을 쏠려야 한다. 그럴 때 화두는 제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말로 작용한다. 이것이 활구이다. 화두가 그런 활구로 작용할 때 화두를 들면 이리저리 따지는 모양 생각이 정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본래 자리로 들어간다. 그 자리는 생각이 끊어진 무념의 자리이요 공의 자리이며 너와 내가 나누기 이전의 자리이다. 그것은 나의 진정한 삶의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곳에 서면 아주 자연스럽고 생기발랄하다. 화두가 타파되면 꽉 막혀있던 문은 열린다. 모든 장벽이 와르르 허물어진다. 그러나 화두가 타파되지 않더라도 화두와 내가 하나 된 그 순간은 모든 생각이 정지되기 때문에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다. 고요하고 안정되며 굳건한 순간이다. 깨달음의 자리에 어느 정도 동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제가 불자나 일반인이 이 정도까지만 가도 생활의 활력을 느낄 수 있으며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